크리스마스 전에 돌아가셔야 한다고요? 네네. 혹시 연말에 돌아가시면 안 되나요? 그럼 1월 초에 돌아가셔도 안 되겠네요. 경기도 파주에 시설 좋기로 소문난 천주교 납골당이 있다. 그곳에 이제 남은 자리는 3개. 크리스마스를 보름 앞두고 내 친구 진아는 그 납골당의 관계자와 통화하고 있다. 진아는 시아버지를 모시기에 그곳이 더없이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마음이 조급하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진아의 시아버지는 3등 안에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가셔야 한다. 만약 더 사셔서 아버님이 구세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1월 1일을 맞이하게 됐다간 난감해진다. 다른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전에 먼저 죽으면 등수에서 밀린다. 안타깝게 4등을 하면 다른 납골당을 찾아야 한다. 죽음에도 여러 다양한 죽음이 있어요. 갑작스런 죽음, 준비된 죽음, 예약된 죽음.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거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죠. 한국인의 밥상, 인간극장, 병원 24시 등을 집필하며 20년 넘게 방송작가로 활동해온 홍영하 작가는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던 중에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들은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치료를 받으며 다른 나라보다 3배나 많은 양의 항암제를 사용하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쓴 의료비보다 2배 많은 돈을 죽기 전 1달 동안 다 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극적이거나 기이하거나 기적적인 이야기를 찾아내거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작해야 하는 게 바로 방송국 사람들이 사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재라면 울리고 웃기고 놀래키고 죽이고 희망을 줘야 하는 거죠. 병원 24시의 홍영하 작가는 너무 많은 곳에 암이 전이가 돼서 치료가 힘든 상태였던 기대여명 3개월의 20대 말기암 환자가 적극적인 항암 치료 대신 요양병원에서 남편의 지극한 간호를 받고 있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7개월 후 휴먼 다큐 사랑, 너는 내 운명편에 다시 등장한 이 주인공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그녀는 암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 직후에 촬영된 영상 속에서 그녀의 치아 사이에 암이 번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맑게 웃는 모습이었지만 피를 토했고 상태는 나빴죠. 결혼식은 취소됐고 그녀는 곧 삶을 마감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던 그녀가 과연 100% 자발적 의사로 암 전문병원에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우연히 휴먼 다큐 사랑을 만난 걸까요? 방송은 말기암 환자에게 행해지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얼마나 죽음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말하지 않아요. 임종기에 이른 환자에게 항암 치료 대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죠.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포기할 수 없다. 아빠는 끝까지 힘을 내려 한다. 딸은 최선을 다한다. 진짜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고 있을까요? 나는, 내 가족은 출근길에 혹은 업무 중에 혹은 자던 중에 이런 전화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요. 아버님 호흡이 어려우신데 인공호흡기 할까요? 연명치료 안 하시는 거죠?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또 언젠가는 엄마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에게 울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심폐소생술을 받는 것이 맞을까? 그래야 한다면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 걸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나의 죽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신다며 뭐라도 좀 해달라고 할머니를 업고 온 아들은 80세였다. 의료진은 서둘러 포도당 수액을 그녀에게 주사했다. 얼떨결에 포도당 수액을 맞은 할머니는 기운을 차렸는지 손살에 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말인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였다. 할머니는 집에서 며칠째 굶은 상태였다. 음식을 거부하고 들어놓은 어머니가 굶어 죽는 걸 볼 수 없던 아들이 국구 병원으로 어머니를 데려온 것인데 의료진은 전문가답게 그녀를 살린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의 포도당 수액을 거부했고 음식은 당연히 먹지 않았다. 완고하게 담은 입은 자신에게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담담히 할머니가 굶어 죽어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켰다. 다 살았다는 결론에 당사자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시간이 흘렀다. 내 몸은 이미 채비에 들어갔으니 준비하라. 나의 장례식을, 우리의 마지막 퍼포먼스를. 갑자기 궁금해진다. 이건 자살인가, 타살인가, 자연사인가. 또 이런 죽음도 있죠. 순자 씨는 폐암이다. 아마도 폐암일 것이다. 조직 검사를 안 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 의사는 상당히 진행된 폐암일 거라 했고 가족들에게 조직 검사를 하자고 했다. 자식들은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어머니를 엄 대표의 요양원으로 보냈다. 70살이 막 넘어서 요양원에 온 순자 씨는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해 5년째를 맞이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감기에 걸렸다. 약국의 감기약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엄 대표는 보호자로 지정된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감기 걸리셨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폐렴으로 번지면 위독해지니까 병원으로 모시고 갈게요. 모셔가도 되죠? 그리로 오실래요? 아니요. 그냥 안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연명치료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연명치료가 아니라 그냥 치료예요.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는 자식들에게 엄 대표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정한다. 이건 연명치료가 아니라 사는데 필요한 치료며 과잉 진료가 아니라 지금 매우 필요한 진료며 어머니는 폐암이지만 이 정도의 의료적 케어는 당연히 받아야 하며 이것은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이 아닌 감기 증상으로 인한 고열을 내리고 기침을 먹게 해줄 종합병원 차원의 진료가 필요한 사례일 뿐이라는 일장연설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순자 씨 자식들의 뜻은 변함이 없었다. 엄마도 말씀하셨고 저희 뜻도 같아서 병원 진료를 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치해달라는 다른 말이었다. 10일 후 순자 씨는 운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나만 모르는 나의 죽음도 있죠. 큰 병원의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으나 가족들은 생각이 달랐다. 이미 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전이된 상태에서 항암 치료는 아버지의 임종기 삶의 질을 떨어뜨릴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상황의 심각성, 즉 폐암 말기로 남은 삶이 3개월이며 딱히 치료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상황을 은폐하기로 합의했다. 폐암이라는 단어는 숨이 안 쉬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용도로만 사용됐다. 왜들 피곤하게 때로 몰려오고 그러는 거냐. 그가 손사래를 친다. 이제 가라고. 마치 내일 죽을 사람을 대하듯 서로 마지막 보는 것 같은 분위기와 말들이 싫다. 다가오는 자신의 임종, 크리스마스를 넘기면 안 되는 사정, 3등 안에 들어야 하는 이유를 그는 모른다. 그는 임종 이틀 전 숨이 가빠 말소리가 안 나오는 탓에
이런 말을 종이에 썼다. 집에 언제 감? 때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닐 때도 있죠. 뇌출혈로 인해 자발적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의사는 아내에게 인공호흡을 위한 기도 삽관을 설명한다. 기도에 관을 삽입해 인공적으로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유지돼요. 그 상태로 중환자실에 가실 건데 기도 삽관을 하면 뺄 수 없어요. 정상 호흡 상태에서는 관을 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뭔가를 넣어 인공적으로 숨을 쉬게 해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이 회복된다는 걸까? 반송장이 된다는 걸까? 중환자실에 가면 낫는다는 걸까? 중환자가 된다는 걸까? 기도 삽관을 하면 뺄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 빼면 죽는데 왜 뺄 수 없다는 말을 내게 하는 거지? 정상호흡 상태라면 좋은 거 아닌가? 어쨌든 정상호흡이라는 말에 아내는 남편의 목에 관을 삽입하고 인공호흡으로 목숨을 부지하기로 한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남편은 형제들이 면회를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 의식은 없고 호흡만 있다.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양원이나 의료기술에 의지해서 죽음을 오랫동안 직면하면서 살게 되는 걸까요? 나는, 내 가족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죽을 것이며 집을 떠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가족 없이 의료인들만 있는 가운데 임종할 수도 있어요. 죽기 전 기저귀를 찰 가능성이 크고 누군가 떠먹여줘야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의식이 없어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 못할 수도 있겠죠.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